반복 질문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할당은 전부 다였죠. 5번. 이 차방이 실근을 가질 때 1차항의 개수의 2가 보이니까 4분의 D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C가 1이니까 A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전개 정리해도 되겠구나. 전개 정리할게요. K 제곱이 없어지죠. 이 K에다가 이인 거니 요게 0 이상이다 라는 거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낚인 거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 2차항의 개수가 0이어서는 안 되죠. 근데 2차항의 개수 0 만드는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뿔만 1. 근데 요 범위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한 것을 답으로 써야 하는 거니까. 그치? 요즘 얼마 이런 제외 라고 쓰기에는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아니다. K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낚이신 분들이 질문을 했나봐. 그 다음 8번. 이 차방 그것이 중근을 가진다. 보자마자 4분의 D. 요 식의 4분의 D는 무엇이냐?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1이네요. 요게 0이다. 그런 얘기죠. 중근이니까요. 그럼 뭐 정리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뭐를 알아보라고 했냐면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왜? J 어디 보는 거야? 어디로 보고 있는 거지? D1 얘 두 번째 걸 D2로 할게요. D2도 4분의 1을 쓸 수 있어요. D2는 4A 제곱 빼기 AC 2B 빼기 1인 거잖아. 그렇죠?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식의 범위를 알아내라 그런 뜻인 거지. 맞니? 그럼 못 잡고 A 제곱 대신에 B 제곱 더하기 1을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B 대신에 A에 관한 식을 넣고 싶으면 상당히 일이 복잡해지거든. 왜냐면 이걸 B는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B는 뭐야? 얼마 루트 A 제곱 빼기 1. 여기 B 대신에 얼마 루트 A 제곱 빼기 1을 왜 넣냐고. 어? 안 그래? 정신 나왔어? 당연히 A 제곱 대신에 B 제곱 플러스를 넣는 거야. 그래. B 제곱 플러스 1에 4배 4B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3. 얘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요. 이와 같은 B에 관한 2차식을 2차식의 부호를 따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B는 실수라고 했네요. 실수. 여러분들 아직 중딩이니까 요 식이 항상 0보다 큼을
어떻게 보여주시면 되냐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요. 여기 얼마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4개. 맞아요. 4분의 1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3에서 4분의 1을 뺀 걸 적으면 될 거 아닙니까? 4분의 10. 요 3개를 합친 게 2b 빼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라고요. 실수의 제곱이란 말씀입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 했잖아요. 0 이상인 거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전체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12번. 이거는 내신 빈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조건이 2개인데 써야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중근을 가진다는 걸 먼저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별식은 0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4분의 1을 못 쓰니까 a 플러스 2k의 제곱 빼기 4ac를 하면 되는데 a는 1이니까 c의 4배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빼기 4k 제곱에다가 더하기 8k에다가 더하기 4b다 이런 얘기죠. 그자? 요게 0이다. 여기에다가 k에 관계없이를 적용시키라 했어요. 즉 이 식이 k에 관한 1차 항등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4k제곱 날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식 정리도 하지 말고 1차항의 개수는 빵, 상수항은 빵 바로 쓰세요. 요거 전개했다 치면 1차항 개수는 여기서 4a죠. 여기서 8이죠. 이게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a 제곱이죠. 여기서 4b죠. 이것도 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주시면은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참 쉬워. 순서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번 1명, 17번 1명, 18번 2명이니까 18번만 할게요. 똑같은 유형이라서. 물론 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한 명이 모르는 거 있었는데 똑같은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다 풀어드렸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유형이니까 하나만 풀어도 되겠지. 18번.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사람이 2명인데 한 명은 이문수련이고 한 명이 누구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B에 대한 셔서 내시면 무슨 말이냐면 AB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내라 그런 얘기야. 안 그래? 응? 여가 A고 여가 B인데 여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럼 뭐하는 소리야? 얘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뜻이에요. 얘를 A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자동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B변이 B에 대해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그럼 결국 A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만들면 끝인 건데 그거를 중근 조건으로 만들려 한 거니까 판별식은 빵으로 이걸 밝혀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죠.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판별식은 a 플러스 3b의 제곱에서 4ac를 빼야 되니까 12ab 이렇게요. 그럼 뭐 여기서 6ab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요. a 빼기 3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놈이 0이니까 이 fb의 실체는 3b였다. 1대 3대 몇이에요? 루트 10이죠? 루트 10b 4번. 그 다음에 유형 5번에도 20번이 1명 21번이 3명이니까 21번만 하겠어요? x에 대한 2차식이 뭐 2차항의 개수가 4니까 당연히 4로 묶인 거지. 4로 묶이고 x 플러스 k 제곱 형태로 인수됐으니까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a도 구하고 k도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을 갖는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따지면 접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 전부 다 판별식은 0으로 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판별식은 0 바로 쓰세요. 예, 판별식은 3a 빼기 5의 제곱에서 4ac를 빼는 거잖아요. 4, 4, 16 c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이렇게요. 요게 0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 요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당연히 답이 2개 나올 건데 그 중에 1보다 큰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전개 정리를 하겠다. 9a 제곱 빼기 16a 제곱이니까 빼기 7a 제곱 넘길게 우변으로.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30 여기서는 플러스 80 넘기면 마이너스 50 상수항은 25 마이너스 32 또 우아하게 눈을 감고 계시네요. 이렇게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7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뭐의 완전 제곱식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a 자리에 7을 집어넣어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자리에 7을 넣으면 그 준 2차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빼기 5의 a 자리에 7을 넣는 거거든요. 뭐 되노? 16대죠 16x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x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곧 K예요. 요 상수항은 관심 끄셔도 돼요.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여기는 무조건 16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구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K는 2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7에서 2를 빼라고 한 셈이니까 정답은 5다요. 유형 6번 유형 6번은 안 가르치고 낸 문제라서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근데 뭐 한 명만 유형 6번을 모르겠다 라고 했거든. 다 아는 건가? 제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를 똑바로 안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아무튼 여기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한 명만 4개를 다 모르겠다 라고 했고요. 다른 진도가 빠른 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26번만 모르겠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26번을 풀어드리면 푸는 법이 똑같으니까 그 이 유형을 모르겠다고 한 친구는 앞에 세 개를 고민해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9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정석 기준으로는 8단원의 문제가 들어있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XY에 관한 2차식 그것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K 값들의 합을 구하면 X제곱 2XY 더하기 4분의 3 Y제곱 더하기 3X KY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인데 분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나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이거 XX고요. 요 세 개를 보고 일단 XX와 YY를 찢으라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찢을까? 뭐 왠지 이렇게 찢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이렇게 찢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두 개를 1에 1 해가지고 더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잘 찢었고요. 그러고 이제 상수항을 어떻게 찢을지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상수항을 찢을 때는 얘랑 얘를 보라 했어요. 물론 얘를 봐도 됩니다. 근데 분수인 게 거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x는 그냥 xx니까 요거 x제곱 x 상수 요걸 보고 째는 게 당연히 유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뭐 왠지 2분의 1, 2분의 7 그런 느낌 아닌가? 2분의 1, 2분의 7 2분의 1이랑 2분의 7을 더하면 3이 아니라 4 아닌가? 어떻게 쪄야 되지? 내가 뭘 잘못 적었나? 제대로 적었는데 4분의 7을 어떻게 쪄야 될까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안다는 소리 아니야. 4분의 7을 어떻게 쪄야 되죠? 아는 친구들 말해봐. 어? 진실 말해보라고. 4분의 7 어떻게 짜야 돼? 4분의 1이랑 7은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더해서 3 곱해서 4분의 7인 두 수가 뭐야? 응? 응? 없으면 안 되는데. 뭐지? 뭘까? 뭘까요? 이상한데? 4배에다 치면 이건데 이게 되나? 이런 게 있나? 이렇게 해도 11인데 어?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 이상한데 왜 아무도 질문 안 하지? 뭔지 이상한데? 안 그래? 이게 맞은 사람 있어? 어떻게 맞았어? 어떻게 보는데? 4를 곱하면 인수분해가 돼? 안 되는데? 1차식에 보고 인수분해 되면 판별식에 판별식 녀석다고? 네. 2시간 만에 4시간. 그거 말고 이렇게 째가지고 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해도 풀려야 돼. 네 배 해볼게. 4배 4분의가 거슬리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요 세 개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저거는 EX로 째야 되는 게 확실한 건데. 정수범위에서 되는 게 아닌 거야. 문제가 그리 같아가지고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요런 2차 방식 썼다라고 치고 근해 공식으로 x를 찾아요. b제곱 빼기 4ac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이제 9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 유리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리수범위까지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2차식이 x 빼기 요거 중에 하나, x 빼기 요거 중에 나머지로 인수됐기 때문에 요런 근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 상수항 자리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달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2분의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 거야 윗줄에다가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써야 되고 아래에다가는 요거에 마이너스를 단 걸 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요 세 개를 보고 이 y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요 위치가 이렇게 이 순서가 알 수도 있거든요. 요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요거가 얘가 더 간단하니까 얘의 위치를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도 여기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일 때와 파란색일 때 K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두 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다 라고 치면은 K는 2는 4분의 1이랑 3 플러스 루트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3이랑 3 빼기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9 빼기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리고 파란색이다 라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4분의 여기에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3 루트 2 여기는 그대로 쓰는 거야. 3 빼기 루트 2 이렇게. 그럼 보시는 바처럼 3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게 각각의 값이고 요 두 개의 합을 구해라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오케이?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앞서 있는 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세 개를 보고 일단 찢어요. 그리고 x제곱 x 상수를 보고 여기를 또 찍고 y제곱 y 상수를 보고 맞는지 확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거기에 미정계수 하나가 껴있을 뿐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걸 예측하는 거야. 비어있는 부분 한 구멍을 원래 인수분해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정답으로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이거는 보시는 바처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고개 안 줘. 요거 건드지 말고 잘할 수 있지. 어차피 이제 구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다 모르시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얘기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구단은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쳐요. 그럼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근해 공식으로 x는 2분의 1 얼마 루트 7i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 2차식이 x 빼기 저거 x 빼기 나머지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요거 중에 하나를 요 자리에 그 하나 쓰고 나머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인수분해를 할 때는 뭔 말인지 알겠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가셔야 돼. 2차 방정식이라 치고 근해 공식으로 두 근을 찾은 다음에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요렇게 생긴 xy에 관한 2차식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뜻은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이 알파 베타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는 뜻인데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계수에 y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는 y에 관한 식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y에 관한 식이 1차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가 xy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고, 이 전체는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할 식이 뭔지를 알아보자. 그러려면은 이 k 때문에 뭔지 알 길이 없거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근해 공식을 쓰려면 식이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쁘게 정리합니다. x제곱에 x항이 여기 두 개 있는 거예요. 개수가 2y도 있고 3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x는 뭐가 되느냐? 2분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여기 들어가는 게 판별식인 거죠. x에 대한 판별식. 근데 보시는 바처럼 이거 제곱해서 4 곱하기 1 곱하기 이거를 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dx의 정체는 뭐냐면 y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대로 적을게요. 2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ac 하면은 요거 4배에서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y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고. 요거 전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판별식의 판별식으로 푼 사람도 왠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요거 전개 정리하면은 y제곱이고 여기서 12y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4ky 나오니까 2만 묶어요. 그럼 6 빼기 2k가 y의 개수고요. 상수항은 9에서 7을 빼는 거니까 2죠. 아유 씨.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이냐면은 x 빼기 요거 중에 하나 2분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x의 판별식 하고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x에 대한 판별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체가 xy에 관한 1차식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요 놈이 문제인 거죠. 요 놈의 이 근호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전체를 xy에 관한 1차식이라 부를 수 없거든. 근데 요 새끼는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근호 안에 뭐에 대한 2차식이 있을 때 근호가 제거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런 논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거든. 근데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판별식은 0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 식의 이름이 뭐죠? 판별식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부터 암기하고 살면 돼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의 판별식은 0. 요거로 바로 들어가면 돼. 인수분해 하고 자식할 거 없이. 뭔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샤프를 갖고 왔어. 그래도
모르는 애한테 놔두고. 아무튼 간에 요 유형 6번 해결이 되시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들은 요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판별식의 판별식은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유형 7번에서도 28번은 두 명이구나. 갈게요. x에 대한 2차방 그것이 실근을 가질 때 당연히 판별식이 0 이상일 때로 들어가시면 돼요. 판별식이 4분의 d를 쓸 수가 있네요. 4분의 d는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c지요? a는 2네요. c가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놈이 0 이상일 때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 그 시계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그 시계값은 뭐를 알아내라는 의도냐면 a 더하기 b하고 a, b의 곱을 알아내라 그런 뜻이겠죠.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건 뭐 자동 반사적으로 이건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3ab에다가 5까지 더하라는데 여기에다가 3ab에 5까지 더하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 그럼 a 플러스 b 빼기 1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이점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랑 ab랑 그러니까 ab의 합과 곱을 다 알아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 되고 그거를 요거 가지고 알아내라 그런 뜻인 겁니다. ab는 실수이죠. 근데 왠지 a 플러스 b밖에 안 보여가지고 ab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이 새끼 1이에요 1. 이게 0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새끼 1인 거고 그럼 여기 1 넣어서 답은 6이야. 나는 6으로 찍겠어. 이걸로 A, B를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A 플러스 B는 1일 수밖에 없어. 답은 6인 거야. 답이 6인 거에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어.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가볼게요. 진짜 그런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하냐면 A 플러스 B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전개를 해요. 1 플러스 2의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전개해야 됩니다. 3항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요. 요거랑 요거를 동류항 있으면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2 있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2개 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를 가만히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했다고 치고 방향을 바꾸고 이쪽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건데 A, B가 실수라 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된 거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하라 했으니까 0밖에 안 되는 거라서 방금 내 예상처럼 A 플러스 B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A, B가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이 새끼가 0이라서 없어지니까 결국엔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었으니 정답은 6이다. 29번도 해야겠는데? 이게 활용 파트에 있는 거라 가지고 28번을 알려드렸다고 29번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29번. 29번의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를 처리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서 답을 냈을지라도 i분의 1x제곱 플러스 2 빼기 3i x 플러스 n 은요 요 놈이 실근을 가진 거 라는 말하고 앞에 있는 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말을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앞에 있는 식은 개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쓰면 그만인데 뒤에 있는 식은 개수가 실수가 아니잖아. 개수가 실수가 아닐 때는 판별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개수에 허수가 들어있을 때 실근 조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제대로 모르고 맞췄을 거 아니야. 나중에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개수에 허수가 있는데 요런 놈들이 있는데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요 x가 요 x 실수다 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푸는 거야. 즉 좌변의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요는 거슬리잖아요. 아래로 i 벤다 치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i인 거야. 바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실수 부분은 누구야? 2x 플러스 n인 거죠. 이게 0인 거예요. 우변 0인 거야. 좌변의 허수 부분은 누구야?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다. 이걸 먼저 풀면은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0이다 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을 0을 여기 넣어주면 n이 0인데 n은 자연수였으니까 이건 탈락입니다.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 그럼 n은 6이 나와요. 그리고 뭐 앞에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판별식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나 보지. 그렇게 해서 mn을 각각 하나씩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거. 개수가 허수인데 실근 조건이 있다. 여기 적어 드릴게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의 실근 조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하냐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막장 30번, 31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까 판별식은 0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 어차피 할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아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풀고 지나갈 거예요. 정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그것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그게 n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 부등호의 방향이요. 그래서 n에 관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 n에다가 0부터 4까지 집어넣은 5개의 수의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거든. 5번 푸는 건 극혐이니까 바로 fn을 찾아놓고 거기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지어놓고 넣는 게 좋다. 그럼 뭐 판별 쓰면 돼요. 판별식 4분의 1을 쓰면 돼요. 4분의 D는 2 마이너스 AC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만 쓰면 되겠네. 1 빼기 N만 3 빼기 N입니다. 3 빼기 N의 부호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요 놈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요. 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n이 3보다 작을 때란 뜻이야. 결론적으로 fn이란 이렇게 되면 실근이 2개고, 이렇게 되면 실근이 1개고, 이렇게 되면 실근이 빵개니까 빵 1, 2, 3개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범위일 때라서 n이 3보다 작을 때, 요때는 n이 3일 때, 요때는 n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은 F0부터 F4까지니까요. F0, 0은 요 범위에 들어있잖아. 그럼 2라는 겁니다. F1도 요 범위죠? 2라는 거예요. F2도 요 범위죠? 2라는 거예요. F3은 요 범위죠? 1이라는 거예요. F4 이 범위죠?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틀리는 거예요. 왜 틀렸냐? 낚였기 때문이다. 어딜 낚였냐? 이 창의 개수가 분명 1 빼기 n이었는데 n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이 1이라면 2차 방식이 아닙니다. 앞서 2차 방식 말도 없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지. n이 1일 때는 근이 몇 개냐? 1개가 나오거든요. x는 2루트 2분의 1이. 그러니까 여기 n이 3보다 작을 때 1이 들어있잖아. 여기서 1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fn은 이거라는 거죠. n이 1보다 작거나 1에서 3 사이거나 요렇게가 2인 거고, n이 1일 경우는 1개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써야 정확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F0은 F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요게 정답이다. 그래서 6이다. 7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놈들이 질문을 했다.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2차 방식이 만약 없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F1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 문제가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31번. 2차 방이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보자마자 판별식이 의미다를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 a제곱 빼기 4b가 의미다. 요 조건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보기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방정식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녀석들의 판별식을 다 알아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의 판별식 D기억, 니은의 판별식 D니은, 디귿의 판별식 D디귿이라고 할게요. D기억, 4분의 D기억, 4분의 D기억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네. 네. 근데 A, B는 실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원래 0 이상인데 여기서 등호를 유지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요.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A 제곱은 4B보다 4까지 나누는 게 좋겠다. B가 4분의 A 제곱보다 크다. 오케이. 요 놈이 0 이상인 건데 0 이상인 것보다 큰 새끼니까 얘는 양수라는 거죠. 0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0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0보다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찾는 게 미션이니까 고르셔야죠. D 니은은 A제곱 빼기 12B 고요. 그럼 요만큼 만드세요. 이거 연습 문제에서 풀었죠? 비슷한 거.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0보다 작다고 이미 알고 있고요. B가 양수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양수에 마이너스 8배니까 얘가 음수인 거 알아냈고
음수 두 개를 더한 셈이니까 음수인 게 확실하죠. 아무튼 답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서. 디귿은 4분의 d 디귿 쓸 수 있고요. 4분의 d 디귿은 a제곱 빼기 4b의 제곱이죠. 빼기 ac. a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c를 뺐다. 4b를 더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자. 근데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 음수를 제곱했으니까 이건 양수야. 이 새끼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죠. 디귿은 맞아요. 기억 디귿. 워크북 질문 끝났고요. 정석 연습 문제로 가세요. 팔단원 연습 문제. 그래서 질문이 3개 있거든. 8-3번, 6번, 9번. 369. MZ 세대들은 369 게임 모르죠? 8-3번. X에 관한 2차 방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보자마자 D는 빵. D는 A제곱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5B니까 60B 는 0인 거죠. A의 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 B의 값과 이때 A를 구하는데 부정방정식이라서 A, B는 자연수라는 강력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A 제곱은 60B인 상태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A의 값을 최소가 되게 한다. 그럼 이 제곱이니까 이게 제곱 쓰면 되거든요. 그죠? 60을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뭐 되노?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당연히 A의 최소값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뜻입니다. 30인 거죠. 그리고 B는 요거 하나씩 더 주면 되니까 15라는 거고. 너무 쉬운데. 그 다음 8-6번. 이 차식 그것을 나에 넣으셔야 돼.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p x 플러스 1 플러스 q 플러스 f x 빼기 1은 마찬가지야. x 빼기 1을 넣으라는 소리야. 요거예요. 요 놈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전개 정리해서 판별식은 빵 쓰면 되는 거죠. 전개 정리는 좀 센스 있게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2x제곱 요 가운데 항 없어질 거고 1차 항은 이렇게밖에 없어. 2px 상수항은 1 p q 1 p p가 없어지네. q 그러면 q 2개 1 2개. 그럼 1을 나누세요. 자, 그렇습니다. 요 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서 요런 식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가조건을 쓰면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1이다 라는 뜻이니까 x에 -1을 대입하시면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 되는데 이놈이 마이너스이다.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p 빼기 q가 2다. 이렇게요.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여기 13단원에 나와야 하는 내용인데 정석의 특성상 앞에 나오는 거야. 할 줄 아실 거 아니야. 얘를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PQ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P는 제곱이고 Q는 그냥이니까 Q를 P로 바꿔서 넣어가지고 P에 대한 2차방을 풀어가지고 P를 찾아가지고 여기 넣어서 Q까지 하면 되겠지. 그런 순서를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이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럼 보자마자 판별식 3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c 그러면 빼기 8a 제곱 더하기 4b 제곱 이게 0이다. 전개 정리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4b 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엄청 많은데 정수라 했으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죠. 정수 순서상 개수를 세라. 이 상태에서는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6A가 있으니까 9를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을 못했으면 못 풀어요. 못 찾습니다. 자기가 찾은 게 전부 다인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양쪽에 8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이랑 이 새끼도 가만두지 말고 이렇게 바꾸세요. 센스 있게. 요게 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의 제곱 더하기 짝수의 제곱이 8이 되려면 각각이 뭐가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각각이 뭐라는 소리예요? 뿔마 2란 소리죠. 얘도 뿔마 2, 얘도 뿔마 2란 소리죠. 얘가 뿔마 2면 A가 몇 가지예요? B가 몇 가지예요? 2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했다. 진도를 나가겠어요. 구단어. 드디어 왔다. 근과 계수의 관계. 3-1 할 때부터 알고 살아야 했던 교양이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드디어 교육과정상 만나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 중3이 돼가지고 중3 1학기 중간기말 볼 때 서술형이 아니면은 쓰면 돼요.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 관계.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딱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의 공식에 따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라서 없어질 거 아니야 이쪽이.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로 정리가 되고요. 이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생략하고 이것은 이것과 같다만 암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목이 참 그저 그렇다. 그렇죠? 너무 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 요거요. 개수 요거요. 관계 요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과 개수의 관계다. 두 개를 곱해 봅시다. 이거랑 이거를 곱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합차에 따라서 b제곱 빼기 판별식인 건데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니까 결국 이 식은 4ac란 말이죠. 그럼 아래 위로 4a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분의 c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요렇게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암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공식의 어떤 규칙성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모는 다 a라는 점, 그리고 분자는 합에서 b, 곱에서 c 이런 순서까지 기억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는 2차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3차방, 4차방, 5차방, 100차방, 100억 차방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까지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더 오래 가겠죠? 요게 증명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증명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의 두 근이 이거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와 같다는 뜻인 거죠. 항등식 논리에 따라서 개수 비교를 한다면 얘를 전개해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차항은 이미 같으니까 무시하시고 1차항의 개수 비교를 해보면 요런 관계식이 있을 거고요.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은 요런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 정리한 게 저 식일 뿐입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이 증명은 2차 방정식 고유의 증명이고 이 증명은 2차건, 3차건, 4차건, 5차건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건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2차방 문제는 그냥 뭐 간단한 근이 나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요 2차방의 실체 하나 쓸게요. fx는 0이라 하겠습니다. 요 놈이 2차방입니다. 이 2차방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얘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 미정계수가 껴있는 거라며. 그래서 두 근을 네가 알아서 알파, 베타로 놨다. 그렇게 가정할게요. 그럴 때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중요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요도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저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을 쓰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걸로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얘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뭘 해야 하느냐? 요 알파 베타를 여기 넣는 겁니다.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얘가 이 근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 fx가 이 최고차항계수 a라 치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을 생각해서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결되는 게 80%.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5%. 이런 생각을 하면 개꿀인 게 5%.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2차 방정식의 모든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거예요. 단순히 근 찾는 거 빼고. 아까 그 숙제 질문 처리하면서 이렇게 생긴 능력이 없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 3번의 과정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돼. 방정식을 푼다 치고 근의 공식으로 두 개를 찾았으면은 x 빼기 근 중에 하나, x 빼기 나머지 그렇게 인수분해하라. 그런 것도 다 이런 개념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야. 그리고 근을 먼저 주고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합이 1차항의 계수, 곱이 상수항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2차항의 계수는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 A가 1이면 그냥 바로 B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항 계수는 무조건 1로 해서 두 근의 합으로 1차항 계수를 두 근의 곱으로 상수항을 찾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2차 방정식 작성 문제를 풀 때는요. 다 끝났고 기본 문제 9-1번으로 들어가겠다. 여기만 좀 지울게요. 중요한 건 이거라서. 고다시 1번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곱셈 공식의 활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7.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7인 거야. 만약에 문제가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7, 베타가 2 빼기 루트 7이다 라고 나왔어도 얘네들을 거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랬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4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3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앞단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파 베타를 한 거거든요. 굳이 근의 공식으로 복잡한 수를 끌고 가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라는 의도의 문제야.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구하시면 안 돼.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마3이다. 혹은
알파를 저기 넣으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는 3이다. 혹은 저 식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 x제곱 빼기 4x 빼기 3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뭐 암산을 때리면 되는 거죠.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라? 그런 얘기니까. 2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것도 암산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64에서 빼기 3에 이 두 개를 곱한 거니까 36을 더하는 거네. 100이다. 3번은 간만이죠. 5제곱 더하기 5제곱. 그럼 여기 곱하는 소리죠. 여기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제거하면 되죠. 요거요. 계산하시면 되고요. 4번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라, 그런 뜻인 건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4배한 거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16에서 12를 더하는 건 28이고, 걷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2루트 7. 나는 이거보다 그냥 근해공 써가지고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플러스 루트 7과 2 마이너스 루트 7의 차이니까 당연히 저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알파 빼기 3베타 베타 빼기 3알파. 이 상태에서 전개로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개하는 게 극혐이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문자가 두 종류라 싫거든요. 그래서 한 종류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알파를 제거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4 빼기 베타와 같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4 빼기 4베타인 거예요. 이거를 또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윤환 관계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당연히 이 식은 이거예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 16 묶고 싶지. 묶어. 자, 봐봐라. 이 식은 뭐야?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의 x자리에 1을 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식은 곧 이 식이거든요. 이 식에 1을 넣은 거예요. 이 식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통분해 푸시면 되고, 7번도 통분해서 알파 베타의 제곱분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합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요거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풀었을까? 일부러 이렇게 푼 거야. 일부러 이렇게 푼 거라고. 아는 게 많을수록 간지가 나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유제 9-1번에 3번 6번 두 개 풀어보세요. 뭐 자기 맘대로 푸시면 됩니다. 잘래? 이씨. 지금 잠이 오냐고요? 아, 이 레벨에 잠이 오냐? 이런 PC방 못 봤어?
다른 애들은 만렙 찍고 아이템 파밍하기 바쁜데 이 레벨에 잠이 오냐고. 내신 대비 공지가 나간 거 아시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을 건데 상의도 했을 거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신을 보는데 내신 대비 수업을 신청을 했다. 그런 사람들만 들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숙제가 나가거든. 지금 숙제를 내는 거예요. 내신 숙제는 센 B라는 책을 사서 시험범에 해당되는 거 다 풀어오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 처리로 시작할 거니까. 질문 처리는 판서가 아니라 개별 질문 처리예요. 대부분이 중1인데 중2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풀어오시면 되고. 센 B예요. 센 B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구하겠다. 그럼 그냥 셀을 사가지고 거기에 B 단계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내신을 보는데 수업은 안 듣겠다. 난 혼자 하겠다. 그런 사람들과 세 번째 유형, 내신을 안 본다. 단대 부중이다. 초딩이다. 그래서 내신을 안 본다. 그런 사람들은 그 내신을 보는데 수업 신청 안 했거나 내신을 안 보는 사람, 이 두 종류는 같은 집단이에요. 그냥 이 정규 수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정규 수업은 쉬지 않아요. 단 하루도 휴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루 정도 빠지고 결석 보강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되죠? 질문 있니? 이거 다 했죠? 휴식.